재판장을 모욕해서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론전 하려면은 저는 제가 지금이라도 김용현 전 장관 재판 그러니까 저 관련한 변호인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제된 표현을 쓰고 예. 논리적으로 얘기하되 국민적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전략을 써야지 시인하더라도. 그런데 부정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보십시오. 그럼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재판 그 변호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앞으로 점점 더 이 관련 사건 관련자들의 변호인들의 입지가 위축됩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이분들이 무슨 의도로 이걸 한 건지 저는 일부 이해는 되지만 예. 이것이 불러올 나비 효과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변호인을 위해서 변론을 하는 것보다 예. 저는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 같다. 또 그 근거로 이 이하상 변호사는 자유통일당 21대 대통령 후보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부정선거와 관련된 변호사 모임에도 소속되어 있고 또 과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뭐 체포하는 국민 모임 이런 데도 소속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그 우 쪽에서 정치인으로 입봉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저희가 석방되기까지 기적, 저희 간증을 하겠습니다.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습니다, 이제. 이진관 이놈 죽었어, 이거.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걔 약한 놈입니다, 그거. 진관이 그거 전문용어로 뭣도 아닌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고요. 글쎄 자신들의 재판부는 이제 지경 판사한 거고 지금 옆 재판부를 아주 노골적으로 저렇게 비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김조국 거 먼저 여쭤볼게요. 예, 제가 볼 때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하상 변호사 해임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니, 판사를 공격하는 좀 변호사를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건 재판을 하자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아까 저기 김계리 변호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공판장에 못 나오게 해야 돼요. 복선하게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증인 같은 경우는요 자료를 못 갖고 들어와요. 근데 변호사들 같은 경우 다 준비해 옵니다. 근데 준비해 온 변호사들이 못 당해내고 있잖아요. 아무 자료도 안 가지고 있는. 네. 그렇다면 많은 판사가 볼 때도 아, 저 증인이 얘기하는 게 사실이겠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꽤 있는데, 김계리 씨나 또 이하상 씨 같은 경우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거의 이 사건과 관계가 없이 정치적인 방식으로 전체적인 판결 자체를 왜곡시키는 일들만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긴 한데, 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뭐 내란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 중형은 어쩔 수 없다. 그렇다면 예. 이 판을 정치화시켜서 나중에라도 자기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거나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미래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뭐 제가 별로 이렇게 조언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하상 변호사를 빨리 해촉하는 것이 예. 본인을 위해서 훨씬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기찬 위원장이 보시기에 지금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의 저런 외곽에서의 활동, 뭐 법정 안에서도 논란이 되긴 하고 있지만 그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저게 김용현 장관이 증인으로 나간 거거든요. 한덕수 총리 재판 이진관 부장이 하고 있는 거기에 나가서 신뢰관계 동석을 요구하다가 이제 나가라 그래서 안 나가고 막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이제 감치를 받았는데, 예. 저는 사실 이진관 그 부장의 소송주의 그 형태도 불만은 있어요. 너무 좀 약간 윽박지르는 듯한 이런 모습 보기 좋지 않은데, 예. 그래서 감치 명령 받은 거는 좀 심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와서 유튜브에 저렇게 변호사들이 하는 거 보고 예. 아, 그게 정당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변호인은 아무리 마음속에서 본인 의뢰인을 신뢰한다 하더라도 드라이하게 변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밖에서라도 저렇게 재판부를 모욕하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네. 욕설까지 한 것이죠. 저거는 아까 그 행정관이 말한 것처럼 의뢰인한테 손해가 가요. 본인의 행동 그러겠죠. 때문에 예. 의뢰인한테 손해가 가기 때문에 저 부분은 사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처음 보세요? 예, 여태까지 본 것 중에 국가보안법 위반을 변호하시는 분들이 재판장하고 많이 싸웁니다. 예. 그건 많이 봤어요. 사실은 재판을 지연하고 소송지권 행사에 이의제기하고 많이 싸우는 모습을 봤는데, 그 이외에 그분들도 이렇게 심하게는 안 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변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예. 저는 저 부분은 사실 징계감까지 갈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방금 들어온 뉴스를 보면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적절한 조치 취하겠다고 아예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버렸습니다. 저도 뭐 이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예. 그 이제 뭐 신뢰 관계인 동석이라는 거는 충분히 법적에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긴 한데 재판장이 그거 거부하면은 그럼 나가면 아직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거기서 소란을 피워서 감치까지 갔는데 거기서 내 신원을 밝히지 않고 그 저 협조하지 않는 바람에 그 사실 그 법무부가 그 저 특정할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재판부가 그걸 허용해 준 거는 몰라서 허용을 해준 게 아니라 한번 봐준 거거든요. 당신들 이거 우리 경고한 거야. 그러니까 당신들도 그 변호사니까 우리가 법조인들에게 하나 경고한 거니까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라고. 아니 정말 그 인적 관계에 파악할 수 있었으면 뭐 파악하지 못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해줬는데 그랬으면 알아서 감치명령 정도를 이제 석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할 건 했다라고 이제 본인들이 그 정도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저렇게 나가서 공개적으로 재판장을 모욕을 했잖아요. 예. 모욕하는데 사실은 뭐 거친 육두문자를 사실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사실 이 여기에 재판장에 인격적 모욕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이게 아무리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정치 재판의 성격을 띄어서 변호인들이 변론 전략을 그쪽으로 몰고 간다고 손쳐도 재판장을 모욕해서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론전 하려면은 저는 제가 지금이라도 김용현 전 장관 재판 그러니까 저 관련한 변호인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제된 표현을 쓰고 예. 논리적으로 얘기하되 국민적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전략을 써야지 시인하더라도. 그런데 부정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보십시오. 그럼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재판 그 변호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앞으로 점점 더 이 관련 사건 관련자들의 변호인들의 입지가 위축됩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이분들이 무슨 의도로 이걸 한 건지 저는 일부 이해는 되지만 예. 이것이 불러올 나비 효과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전략으로서도 맞지도 않지만 이거는 변호인단의 법률적 윤리 근거에도 맞지가 않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과거에 이하상 변호사 등의 뭐 행동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을 도둑 맞았습니다. 도둑놈들이 우리 대통령을 훔쳐가서 가두어두고 불법한 재판정에 세워서 재판을 한다고 껄떡대고 있습니다. 이 도둑놈들을 모두 때려잡아야 됩니다. 헌재를 즉각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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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명규 변호사님은 저를 변호하는 변호사의 대표인데 기가 막힌 변론을 해서 76개가 다 무죄가 됐습니다. 내가 깜빵에 있을 때 동료들이 목사님 변호사 누가 썼습니까? 이래. 그래서 이명규요 그랬더니 이야 잘 썼습니다. 이래. 왜냐니까 그 사람 천재입니다. 천재. 아니 깜빵 안에서 다 소문났어. 반드시 내가 법무부 장관 한번 시켜드릴 테니까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과거 영상과 발언을 저희가 좀 보여드려 대략적으로 뭐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냐는 거거든요. 무언가 이득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네. 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같은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된 어떤 법률적인 조언을 해줄 수 없는 저런 변호사들을 선임했을까? 예. 결국에는 제대로 된 변호사라면 어떻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죄라고 변론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김용현 전 장관이 내란과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념적으로 뭉쳐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정치적으로 욕심이 있는 그런 변호사들만 이런 변호인단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가 방금도 한 말 들어보면 참 모순이 있어요. 아니 저 이명규 변호사, 그러니까 지금 이하상 변호사인데 개명은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니 본인 표현으로 깜빵에 있을 때 이명규 변호사가 그렇게 천재다, 그렇게 변론을 잘한다라고 깜빵 안에 있는 분들이 칭찬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 깜빵 밖에 있었어야죠. 왜 깜빵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제가 봤을 때는 법적으로 변호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변호인을 위해서 변론을 하는 것보다 예. 저는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 같다. 또 그 근거로 이 이하상 변호사는 자유통일당 21대 대통령 후보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부정선거와 관련된 변호사 모임에도 소속되어 있고 또 과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뭐 체포하는 국민 모임 이런 데도 소속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그 우쪽에서 정치인으로 입봉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치에 입문하려고 하는 네. 최수영 평론가도 그런
목적이 아니, 있다고 뭐 보세요? 지금 보면 법률가의 행동이 아니라 사실 어찌 보면 정치인의 행동에 가깝고 커리어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게 그래서 저는 진실이 일단은 모르겠어요. 김용현 장관 전 장관 측에서 왜 이런 변호사를 썼는지 혹시 물어보려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썼는지 뭐 다른 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왜 이런 변호사들을 그 변호인으로 채택한지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 사람들이 와서 하게 해주겠다고 한 건지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수소문해서 가다 쓴 건지 저는 그걸 알 수는 없겠으나 저는 어찌됐건 이런 식의 그 앞으로 변론 전략과 이런 모습들이 자 그러면 이게 법리적인 싸움에서 이기겠습니까? 여론 싸움에서 이기겠습니까? 국민적인 동의 부분에서 이기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명백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재판장을 자극하고 재판장을 모욕 줘서 얻을 수 있는 게 형량이 더 높아지겠죠. 예. 저는 이거는 그리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 더 불리하게 더 말하자면은 그 소송 질을 당하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 두 분도 정말 김용현 전 장관을 돕고 싶다 그러면은 법리적으로 도와야지 이런 식으로 돕는다는 거는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거 아닐까요? 그럼 유기찬 부위원장 뭐 변호사시니까 조금 더 가까이 더 깊게 아는 부분이 혹시 있으세요? 윤 전 대통령이랑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이 이렇게 구성이 된 배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제가 아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기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제 그 중계 방송 하는 것의 폐해도 곁들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저중에 일부는 제가 알기에도 뭐 경선에 출마했던 분도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분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하여튼 밖의 시선을 의식하고 법정 안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이진관 부장이 퇴정 명령 할 때도 몇 번 기회를 줬어요. 예. 더 이상 하면 뭐 합니다 줬는데도 그 정도 어느 목전에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나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일반적인 중계 방송이 되지 않는 법정이었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저랬을까라는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변호사는 어쨌든 의뢰인을 위한 직업이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피해가 가는 언행은 글쎄 뭐 피해가 간다고 생각해서 저랬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밖에서 볼 때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여져요. 알겠습니다.